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태문화와 사람을 잇는 문화도시 이야기,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현장 실사 발표를 진행할 순천문화도시센터 문화활력팀장 이태경, 문화자치팀장 김병희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왜 순천이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생태문화도시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저희의 보완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인리 사업의 운영 시스템과 사례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천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순천은 왜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죠? 순천이 왜 문화도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일단 청개구리 같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92년 이후 회의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 21을 먼저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개발과 발전을 외치면서 지속 가능성을 좀 외면하던 시대였는데요. 순천만큼은 정원으로 녹색성장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도시로 나아갈 정도로 굉장히 먼저 선두적으로 생태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정원과 생태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전환을 성공하면서 현재는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은 10년을 주기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도시로 순천 전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시민문화공간을 확산시켰고 2013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과 더불어 생태정원의 도시로 입지를 다졌으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생태문화도시로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도시 성장 과정에서 꼭 좋은 점만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조성된 에코벨트로서의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를 막기 위해 진행했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순천이 쪼개지고 권역별로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였을지언정 정작 지역 주민의 행복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었죠. 또한 도시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동천과 순천만을 지켜내고 경마장 설립을 막아내고 조례호수공원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어냈던 그러한 시민력은 오히려 저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도시 순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생태도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순천은 과연 문화적으로 경영되는 도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도시는 다시 함께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 시민 인터뷰, 활동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청구로 의견을 모으면서 경쟁과 갈등으로 흩어진 도시의 가치와 자원을 다시 엮고 모았습니다. 지금 순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순천 시민분들은 문화와 생태가 가치를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화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엮어서 보물을 만들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했고 수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순천의 가치와 자원을 모으는 문화도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의 비전이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 도시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생태도시의 가치와 필요성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 생태문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이태경 팀장님? 네. 지금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며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깨지고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해짐에 따라 세대 갈등 및 젠더 이슈, 이러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갔던 온기가 식어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BTS의 UN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생태 문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시대에 적응하고 다음을 대비하는 새로운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순천은 생태 문화 도시로 전환함으로써 29만 순천 시민과 함께 진정성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생태문화 가치를 탐구해오고 있는 순천은 한 번 더 달리고 있습니다. 2차 법정 문화도시 발표 직후 순천은 발 빠르게 다시 묻고 듣고 또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태문화도시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에게 생태문화도시라는 말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단순히 생태적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웠습니다. 5년간의 문화도시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도시가 문화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목표를 가진 조직으로서 사무부 형태의 조직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에 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충실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했고 시민, 유관기관, 행정협의체의 유기적인 순환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단위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모든 사업이 결국 문화적 도시 경영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문화시민으로 전환되는 문화실험이 부족했었습니다. 순천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여 고민했고 그 고민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변화를 위한 제안권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학술적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시민의 언어를 수집하여 생태문화와 정원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문화도시 센터로 전환하고 문화재단 정원의 조직으로 편제하여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독립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문화도시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행정협의체를 발족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버넌스, 내실 있는 거버넌스로의 문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를 문화시민 양성의 사람 중심 사업으로 두고 사업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문화도시 사업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이어져 문화도시 사업이 순천 고유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9만 순천 시민이 생태도시의 가치를 알리고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는 순천형 생태문화의 정의와 단순히 공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 간 공존의 가치를 지켜온 순천 시민력의 상징인 정원의 개념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한 2021년 순천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주로 살아 움직이는 문화도시 사업의 동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5장에서는 분야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의 생태문화 전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주도적인 시민 덕분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관심은 곧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가 되어서 단체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 속에서 생태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고 어떻게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이들을 다시 잇고 매듭지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 저희가 찾은 답은 발굴이 아닌 발견이었고 주도가 아닌 연결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도시와 함께 했었지만 함께 일하는 거버넌스로까지 작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코워킹에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추진될 때 시민이 중심이 되고 핵심 실행그룹이 그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고 연계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 각 행정부처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바로 느리더라도 문화도시스러운 방식을 고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핵심 실행그룹인 연계그룹, 행정협의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정량적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혼자 할 일을 함께하고 함께하는 속에서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논의하고 과정 속에서 상생하고 성장할 수
수 있는 문화도시의 가치를 서로가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핵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원, 공간, 활동 총 4가지 중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인 만나고 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 중심 사업입니다. 사람 중심 사업은 시민문화자치 24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9만 순천 시민을 문화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은 생태문화 활동가 양성 및 활동입니다. 생태문화 활동가는 8개 분야 188명의 활동가들과 문화시민 기자회단, 시민 모니터링단을 포함해 약 2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주민 대상 의견 수렴과 멘토링, 시민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순천의 다양한 문화 자원 수집, 문화자원 관련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도시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의 경우 우리 순천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선정하고 예산까지 시민이 직접 책정하는 시민예산제 시범 모델로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진행된 예비사업 예산의 약 30% 정도를 실제 시민예산제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사업은 생태문화도시 포럼입니다. 포럼은 시민자장 등의 생태문화 활동가를 활용하여 시민의 이야기를 모아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활동 분야를 연계하는 생생포럼과 생태문화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생태문화도시 공유포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만 순천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하는 순천과 관광국국 24 사업입니다. 저희는 1년 365일 순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및 기타 사업 운영 사례는 5장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으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자원 분야 사업에는 생태문화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문화적으로 도시가 경영되고 상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과 묻고 답하고 만들어가는 생태문화 지수 지표 개발 사업과 생태문화 도시의 순천의 다양한 고유 자원을 조사하고 시민이 직접 순천의 특성을 발굴하는 문화자원 탐구 생활, 그리고 순천의 색상과 패턴 등을 시민이 직접 만들고 실험해보는 생태문화 도시 브랜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원 분야 사업은 모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본 사업으로도 이어져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문화 지수 지표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상 속 생태문화의 실천, 우리가 실천하는 최소한의 문화에 대해 시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시민과 묻고 답할 수 있는 시민 설문 항목과 생태문화 지표 초안 개발 단계에 있으며 향후 시민과 함께 순천형 생태문화 지표를 개발하고 순천뿐만 아니라 생태문화 도시를 목표로 하는 다른 도시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김 팀장님께서 그 사람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공간과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뭉치고 일하고 활동하는 공간 분야 사업입니다. 물리적 개념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순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이 추천한 생태문화 거점 20곳을 선정하였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 이야기 수집, 생태문화 실천의 실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부터 공간 활용 방안까지 시민이 정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문화 놀이터를 도시재생 연계 사업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를 실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고 실험하고 변화하는 활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도시 운영 체계를 정립하였다면 올해는 그 의견과 시스템이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 분야 사업은 크게 문화 다양성을 위한 이야기 정원 플랫폼, 일상 속 생태적 현안을 해결하는 생태문화 실험실, 그리고 20개 생태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일상 속의 생태문화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생태문화 실천 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야기 정원 플랫폼과 생태문화 실험실 사업은 시민이 직접 구형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 평가단과 시민 예산제를 긴밀히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의견을 듣고 답하며 함께 해결 과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시민문화자치 24를 반영하여 문화도시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문화적 실험을 통해 해결해보는 공동체 기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큰 흐름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에는 특히 의제 제한 시민이 사업을 실행을 주도하고 실행그룹들이 이 과정을 도우며 행정협의체나 유관기관 협의체들이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문화도시센터는 허브로서 이 사업 실행 과정을 지원하는 이 구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 문화도시 전체 프로세스는 시민의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참여 경험, 다양성, 지속가능성, 힐링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순천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대표 사례들을 통해 순천이 어떤 실험을 하고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문화도시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얽히고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두를 던지면 활동 분야 사업과 연계가 되고 그것들은 또다시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협의체, 예술가, 시민분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들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거버넌스, 지역 자생력을 위한 자발성과 자율성,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순천 고유의 특성화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세 개로 다시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제정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이어서 2021년에는 생태도시 구현에 필요한 중요 정책의 심의와 생태도시 조성 등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민주도 생태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들은 시민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시민주도 생태문화도시 조례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현재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순천형 생태문화 지표지수 또한 조례 세부 항목으로 삽입하는 등 누구나 찾아보기 쉽고 일상 속에서 생태문화 실천의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의제를 현실로 만드는 시민 아고라 포럼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약 100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였고 시민이 구체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 분야 사업으로 계획을 하는데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구현 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의제들은 문화도시 본 사업으로 연결하거나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 상황에 맞는 방법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10년 전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제안된 시민 아이디어를 저희가 다시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우리 문화도시 페스티벌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도시에 제안된 시민 의견들을 사업 성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현장 식사의 대상지였던 용기 내는 대학로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크게 작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시민 아고라 포럼의 선정 의제 중 하나인데요. 시민이 먼저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속성 있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용기 내는 대학로 거버넌스는 SNS 게시물을 올릴 때 순천 문화도시 센터라는 해시태그를 잘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문화도시 센터의 홍보보다는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천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발적인 거버넌스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유관기관 행정협의체 이렇게 연결되어 나간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사업은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저희가 문화도시 협의체로서 함께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예술인, 순천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문화도시 센터 등이 함께 팬데믹 상황에 더욱 침체되어가는 그런 원도심의 활성화를 논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청년 작가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이 문화의 거리와 연결되게 되었으며 지역 학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중심적으로 참가한 금꽃예술촌과 모도리 협동조합은 문화의 거리 거버넌스로서 문화놀이터에서 지금 자발적인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원도심 내 의식주 그리고 문화를 이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부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행정협의체, 유관기관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시민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내 학교들까지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별량면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다부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화도시에서는 생태문화 거점 선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문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이 주도하는 정책 마켓과 문화도시 포럼을 연계하여 의제 구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디자인단을 거점 지역과 연계해서 복합 문화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부처 사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생태문화도시의 확산과 문화적 과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문화자치 2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람 파트에서 전체적인 사업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지금 포럼이나 생태문화 활동가 그리고 행정협의체, 유관기관협의체까지 모두 다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번 시민 아고라 포럼 때는 행정협의체 5군데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의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태문화 활동가 양성 및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단순히 생태문화 활동가들을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좀 논의를 해서 교육이나 이런 양성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초부터 같이 논의를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개 분야에서 약 230여 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여기 촬영을 위해서 생태문화 기자단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 예산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시민평가단과 시민모니터링단이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문화도시의 다양한 예산들을 시민 상상력 공모전이나 시민평가단들이 직접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올해 사업비의 30% 정도를 실제 시민 예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생력을 위한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현장 식사 대상지였던 업동저수지 관련 사업이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한 어린이가 두꺼비 보호 활동을 하면서 업동저수지 주변의 로드킬 이슈를 먼저 공론화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답하듯이 지역 내 약 18개 단체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먼저 구성을 했고요. 업동 독두꺼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버넌스가 시민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이 거버넌스는 두꺼비에 대해서 같이 좀 스터디도 하고 동화산 일대의 생태계 보존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잘 듣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애들 대상으로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간다는 좀 이런 의견을 좀 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라는 생태문화 인식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끼 두꺼비가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5월 중순에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인근 지역 차량 및 등산로를 통제를 했고요. 두꺼비 구조 활동이나 활성화 등이 같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식사 마지막 코스였던 문화놀이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창작예술촌 1호를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시민분들이 오시기에는 좀 공간도 협조했고 층별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아동들을 동반했을 때 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도시재생과 등 행정협의처에서 같이 논의를 한 끝에 순천보급성 남문터 광장에 90평 남짓한 공간을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요. 문화도시 공간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민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시민 디자인단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을 하였고요. 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나온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생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도시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공간,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 등으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낸 열린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문화도시 브랜딩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 디자인단을 구성을 했고요. 순천의 색채 및 패턴을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협의체 도시경관과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추가적으로 일반 시민들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사진 콘테스트를 연중 상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이제 시민분들에게 사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콘테스트에 당선된 작품들은 문화도시 사업 홍보물에 활용되는 등 순천의 문화도시 브랜딩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예술과가 함께하는 순터뷰, 그리고 글로벌 웹툰센터와 투자일자리과가 함께하는 어반드로잉, 그리고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가, 관광가 등이 함께 만든 에코아트 표현은 시민과 행정, 유관기관이 자발적인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실험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시민기록 활동가의 활동도 단순히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순천 로컬푸드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상상력 공모전에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단체에서 시민이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평가단 그리고 기록활동가들의 공감을 받아서 토종 씨앗 기록 활동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순천시 전역 21곳을 방문을 해서 토종 씨앗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기록이 완료되면 기록물 편찬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콘텐츠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가 함께 협업한 에코아트 페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는 홍보 분야 지원에 그쳤던 이 사업에서 올해는 기획하는 과정부터 함께 참여를 해서 문화도시의 과정을 느낀 축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의 기획과 작품 제작, 그리고 전시 연출 및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진행해보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순천 고유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 지표 지수 개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명칭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도시 현안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생태적이고 생태 문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시민 연구 네트워크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자원 분야 사업들은 다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면심사 자료 때 제출한 지역 특성화 관련 자료에 보시면 이 생태문화 지표 지수와 다른 활동 분야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5년간의 비전 그리고 그 이후에 순천시의 중장기 비전과 같이 나아가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생태문화 지수 지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동네의 문제점은 뭐고 장점은 무엇이어서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문화는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이야기들을 시민연구 네트워크에서 다시 설문으로 그리고 지표 초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순천 YMCA와 함께 진행하는 순천 플라스틱 방앗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순천 YMCA는 기존부터 노플라스틱 카페 등 이런 플라스틱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을 조성하기에는 뭐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꼭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발걸음을 떼야 된다라는 시민 의견까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저희 문화놀이터 한켠에 순천 플라스틱 방앗간을 제작하고 현재 YMCA와 함께 오늘도 수고하세요라는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몰드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점차 저희가 블록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순천시의 그 쓰레기장 그리고 도로에 있는 화단 그 문화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텀블러 세척소입니다. 텀블러 세척소도 사실은 굉장히 어디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용기 내는 대학로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그런 플라스틱 컵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텀블러 세척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순천 문화도시의 힘만으로 저희 센터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의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협의체가 연계해서 자치혁신과에서 현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텀블러 세척소가 필요한 것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공모를 하고 있는데 추천 방식이 장소의 적당성, 그리고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 어떤 거버넌스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지금 공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동 클린하우스를 그리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에코 클린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거리 쓰레기 줄이기 공모전을 좀 하자라는 의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자원과에서 관련한 그 수기라든지 그런 공모전을 진행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공모전을 추진하는 것은 방향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수집된 자료들을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어떤 클린하우스, 어떤 모습을 시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동에서 이런 보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이곳의 모습을 저희가 설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역 예술가들과 연계를 해서 이와 관련된 디자인 시안 3종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시안들은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제시가 되면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에코 클린하우스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태문화 거점과 생태문화 멘토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작은 도서관 12곳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접근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는 민간 거점까지 총 20곳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화 멘토도 총 40명이 모집이 되었고요. 각 거점마다 생태문화 멘토 2명씩 한 팀이 조를 이루어서 지금 생태문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과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문화 지표지수 연구개발의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생태문화 거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 문화이장이나 여러 시민 활동가, 코디네이터들이 함께 이곳을 촬영하면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도시와 또 순천에 대해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시사점을 저희는 잡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이유와 주체,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재정비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탄탄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으로 탄탄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예산 외에 추가로 행정협의체와 협력 구조를 통해서 약 320억 원의 연계 예산 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국 문화도시 순천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생태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29만 순천 시민이 스스로 실천하고 성장하는 문화시민이 되어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도시 순천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생태문화도시 순천은 순천의 역사와 삶을 연결했던 동천처럼 순천 시민이 문화적인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단단한 징검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동천이 순천을 흘러서 순천만에 이르러 하늘의 정원이 된 것처럼 순천의 생태문화 도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지속하게 하는 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천은 생태를 통한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듯이 생태문화를 통해서 걸어서 5분이면 만나는 문화도시를 향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생태와 도시가 연결이 되고 나만의 정원, 나만의 문화가 확산되어 우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지구의 정원을 넘어서 시민의 삶과 녹아든 일상 속 정원, 일상 속 생태문화 공간이 확산되어 순천 전역에서 시민들의 삶 속에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 도시 순천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